자, 이런 가운데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단수 공천했잖아요. 인천 계양을. 그런데 명령대전이 성사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령대전 성사. 여기는 과거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이 말이 드디어 성사가 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근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언제 만나나 기자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포착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장면도 나왔습니다. 결국 오셨군요. 네, 이쪽으로.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 오셨군요. 무슨 말인지 이 장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도대체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이러다가 결국 비례대표로 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오셨군요라는 거는 그런 추측과 달리 자 이제 지역구로 활동을 하려고 지금 정식으로 공천을 받으셨군요. 뭐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아직 멀었거든요. 후보 등록이 이달 2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일단 하여튼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대전은 뭐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비례대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그 가능성은 정말 조금은 있다는 거죠. 정말 조금은 있다. 있다는 건데 예. 일단 뭐 그건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자,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참고용이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계양을 지역 여론조사 관심 가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인천 계양을 유권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45.2%,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41.6%의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저러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차범위가 4.35%포인트였는데 둘의 격차가 3.6%포인트거든요.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양을 선거구 획정 전에 치러진 조사인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계양을에 있던 계산 1동 또 3동이 계양갑으로 이동하면서 계양갑의 작전 서운동이 계양을로 이동하는 등 미세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계양갑의 작전 서운동이요. 뭐 이런 특정 지역을 분석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선 때 여론조사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그곳은 민주당이 좀 강세 있는 지역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계양을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번 대선 때 조금 앞선 것으로 조사됐던 지역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 떨어져 나가고 요거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큰 변수는 아니라고 해도 자 일단 오차범위 안까지 왔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최근에 거기서 원희룡 전 장관은 그 한 3주, 4주 동안 계속 거기 계양을에 상주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거의 계양을에 출마를 과연 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 조사를 보면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보궐선거에서 받은 득표가 52.2%인데 그 득표를 52.2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7%포인트가 지금 떨어진 여론조사가 일단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와 득표율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고 원희룡 그 후보가 받은 득표는 그때 윤영선 후보가 받은 득표와 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 2%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유동규 후보가 있는데 유동규 후보가 이 같은 조사에서 2%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중에 지금 유동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 추격을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최병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전히 이게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비례대표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단수공천을 발표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예. 그런데 그 전날에 원희룡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려서 인천 계양을 주민들에게 나이거도 물어본다. 출마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나이거 물어본다. 어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지역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출마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밝혀달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점에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계양 갑 지역에 최원식 사법연수원 동기고 의식화했다는 최원식 변호사가 또 갑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한다. 그래서 포위를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시점에 단수공천을 주말에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일단 발표를 하고 좀 추이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사실이죠. 예. 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이런저런 나이도 동갑이에요? 예, 맞습니다. 64년생으로 60세 동갑입니다. 그 밖에도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앙대 법대 82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경기 성남에서 곧장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활동했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시민운동에 참여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 또 정치에 입문하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기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죠. 이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천재 소리를 들었다 이런 소문이 이런 얘기 일화가 뭐 정치권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고시 3과. 네, 맞습니다. 이 서울대 법대 82학번입니다. 학력고사 또 사법고시 수석이다 이런 기록을 보유한 걸로도 잘 알려지고 있고요.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3년 동안 검사 생활을 마친 이후에 서울 양천갑에서 16대부터 18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향인 제주도로 넘어가서 제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차별화 포인트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통점 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차별화를 얘기하면 뭐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역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슈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이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국정 운영 평가, 다시 말해서 심판론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와 본인을 나란히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란히 세우는 데 주력을 할 거고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 심판, 다시 말해서 야권 심판론과 더불어서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심판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어떤 심판 자격론 내지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공인 자격론, 이걸 가지고 선거를 많이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로 그랬잖아요. 원희룡 전 예, 장관이 한번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계속 공격한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가 관심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많이 여기에 취재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후보가 되면 막 식당도 가서 막 인사도 하고 껴안아 드리고 막 괜히 막 물건도 막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고 막 밥도 막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한 식당을 갔습니다. 시민들이 있는데 아마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룡 후보입니다. 민주당 의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나갈게요. 네, 민주당 의원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기 주시면 돼요.
아니 저는 그런 개의치 않습니다. 네. 지역구 유세를 들으면서 뭐 좋은 말만 이렇게 다니면서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처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3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선한 지역이 서울 양천갑인데 양천갑에 뭐 본인이 100% 얻은 거 아니잖아요. 아마 돌아다니면서 저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처법도 지금 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잖아요. 뭐 악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런 일들은 대단히 많고 저거보다 훨씬 험한 반응을 받을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강창희 전 국회의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정도. 옛날이 아니고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저런 일은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저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런데 당선은 누가 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군요. 참. 근데 하나만 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렇게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올라오면 뭐 현재까지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는지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 오늘부터 이제 전국순회 나갑니다. 전국순회 격전지를 중심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전국순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내 지역구가 내 코가 석자인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개항을해서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외에 또 3월에 그 재판이 집중적으로 열린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주 3회 재판이. 그것도 연기 안 해주나요? 네, 연기를 안 해준다고 지금 법원에서 해서 주 3회 재판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나가야 되고 당 안에서 대책회의도 해야 되고 여의도 그럼 서초동 갔다가 개항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다 뭐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 개항을에 묵혀 있으면은 나중에 8월 달에 바로 당 대표 경선 또 있어요. 당권 경쟁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공천을 했어도 공천한 지역에 가서 힘이 돼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여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하나의 딜레마가 될 겁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5번 해서 오전 5승이에요. 민주당 계열가의 경선에서는, 예. 본선에서는. 그 전에 제주도에서 2번, 양천갑에서 3번을 이겼잖아요.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어허. 민주당 후보에게는. 당내 경선에서는 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했는데 민주당과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유연하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막판 마지막 고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